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조중동이 지금까지 트럼프에 대해서 뭐 비아냥거리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흠집내고 또 바이든은 띄워주고 심지어 이제 조선일보 같으면 카말라 해리스의 종북력까지 띄워주고 뭐 이런 식의 보도는 거의 매일 해왔지만 이 노선상으로 트럼프를 어떻게 보고 있냐 또 노선상으로 바이든을 어떻게 보고 있냐 이거는 거의 속내를 안 드러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비밀을 오늘 그 동아의 김순덕 논설위원이 드러내 줬습니다. 이걸 우리가 자근자근 씹으면서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 아, 이자들의 속내가 이거였구나. 이거를 그 우리가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게 됐습니다. 김순덕 그 논설위원의 글은 성지로 보내야 됩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기억을 해서 아, 이자들이 이 시점에 이런 사고방식에 빠져 있었구나. 이거 형편없는 자들일세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곱씹어서 또 곱씹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될 겁니다. 그 점에 있어서 김순덕 의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정체, 실체를 드러내 주신 용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거에 앞서 가지고 이제 워낙에 뭐 지금 미국 대선이 숨가쁘게 진행되니까 제가 거의 지금 추세를 맞춘 셈인데 만약에 이제 지금까지 일어나는 거는 이제 물론 누가 당선될지 몰라요. 그러나 플로리다에서 이런 일 벌어지고 있고 어디서 이런 일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게 이 일 갈 거고 이건 되게 많이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짚어보고 그리고 김순덕 위원의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을 하면 플로리다는 지금 게임 오버입니다. 그 지금이라는 거는 한국 시간 오늘 오전 9시 기준입니다. 우편 투표 Vote by Mail VBM에서 민주당이 62만 908표 앞서 있습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그런데 직접 사전 투표 IPEV In-Person Early Voting에서 공화당이 42만 4,386표가 앞서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사전 투표가 이게 1시간당 6,000표씩 증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이면 그날이 되면은 공화의 IPEV가 약 11만 표 정도 더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11만 표가 더 증가하면 이게 이제 금요일 날까지 IPEV가 마감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우편 투표는 이제 화요일까지 도착해야 되는데 월화중에 도착한 우편 투표량이 뭐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투표일에 민주당의 VBM 플러스 IPEV 합이 공화당에 비해서 한 10만 표 정도 많아야 10만 표 정도 더 많은 상태에 그치게 됩니다. 이러면은 당일날 트럼프 지지자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판이 엎어집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당적을 가지고 기준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직접 사전 투표를 한다든지 우편 투표를 할 때 이제 당적을 밝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당적을 가지고 기준으로 하는 건데 이 민주당적에서 트럼프 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한 10에서 한 20% 사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게 트럼프 압승으로 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는 뭐 지진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없는 한 게임이 끝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이제 이 같은 현상 즉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처음에 우편투표에서 꽤 앞서긴 했는데 그 우편투표의 양 자체가 크질 않아 가지고 당적을 가지고 살펴봤을 때 당적 가지고 살피는 겁니다. 살펴봤을 때 공화당이 안 밀린다. 오히려 공화당이 앞선다. 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여기 플로리다만 있는 게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 아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오하이오, 미네소타, 네바다에서 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많이 밀리지 않으면 당일 투표 11월 3일 당일 투표에서는 공화당이 바글바글 튀어나가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당일 투표에서는 명확하거든요. 그게 이건 여론조사를 해봐도 민주당 사람들이 혹은 바이든 지지자들이 정확히 표현하면 바이든 지지자들이 대면 접촉을 꺼려요. 우편으로 많이 하려고 그러고 집에서 안 나오려고 그래요. 방콕 쪽 같이 돼 있어요. 여론조사에 보면 그렇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발동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하부 조직에 대고 계속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우편 보내기 늦었습니다. 우편이 양이 많으니까 처리가 안 된다고요. 근데 이제 저기서 결정을 했잖아요. 미 대법원이 어저께인가 그저께 결정을 했다고요. 선거일까지 우편이 도착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 에이미 코넷 바레트가 합류한 미 대법원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요. 따라서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요일 날 발송했다. 선거일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게 우편 양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직접 방문해서 투표를 하든지 혹은 직접 우편 그 사전 투표용지, 우편 사전 투표용지를 가지고 그 이제 선거 사무소에 가면 그거 넣는 함이 있어요. 거기에 드랍해라 이거예요. 공식 드랍 박스에 드랍해라. 그래서 민주당이 좀 이제 스텝이 꼬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펜실베니아가 좀 이게 좀 다르거든요. 펜실베니아가 이제 이 격전지 중에 제일 큰 게 이제 플로리다하고 펜실베니아가 제일 큽니다. 근데 펜실베니아에서는 이제 이게 필라델피아가 문제가 돼요. 이 펜실베니아의 그 필라델피아가 이게 이제 우리로 치면 특정 지역 뭐 비슷한 성향이에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힐러리가 필라델피아에서 득표로 83% 득표, 즉 58만 4천 표를 득표로 했고요. 그 당시에 2016년에. 그때 꼴랑 그 트럼프는 10만 표 정도밖에 득표를 못했어요. 그럼 47만 6천 표가 표 차이가 벌어졌어요. 그때 2016년에 필라델피아가 저런 동네예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힐러리 때보다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10%포인트 더 나와요. 바이든에 대비해서. 그래서 이 어저께 그저께인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바이든은 73% 정도밖에 안 나오고 트럼프가 한 20%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표 차이로 이게 몇 표가 날아가는 거냐면은 거의 한 7, 8만 표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7, 8만 표가 이쪽에서 이쪽 갔기 때문에 효과는 7만 표면 14만 표가 나와버려요. 그러면은 필라델피아에서 힐러리는 2016년에 47만 6천 표를 벌려놓고도 2만 2천 표로 펜실베니아 차에서 졌거든요. 아주 작게 졌는데 이게 만약에 한 5만 표밖에 못 벌린다 바이든이. 그러면 이거 볼 것도 없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이 몇 개 지역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이 인구가 많은 순으로 배열을 했을 때 12개 정도 8개를 배열하면 6개까지가 2016년에 힐러리가 먹었는데 필라델피아 빼고 나면 다 50%대에서 먹었어요. 50%뭐 40 몇 프로에서 그 트럼프를 제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나마도 그 인구가 이제 큰 지역들만 집중돼 있다고. 그러면 2016년에 트럼프가 어떻게 이겼냐? 인구 작은 지역을 다 먹어갖고 또 필라델피아만 제외한 다른 인구 큰 지역에서는 뭐 2만 표, 3만 표, 5천 표 이렇게 져서 그거 다 긁어 모아서 필라델피아에서 왕창 깨졌던 거를 이제 좀 속된 말로 반가이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겼던 거거든요. 불과 2만 2천 표 차이로. 근데 필라델피아에서 힐러리는 예를 들어서 47만 6천 표를 벌려놓고도 졌는데 이거를 34만 표, 뭐 35만 표밖에 못 벌린다. 지금 보면 필라델피아에서 그렇게밖에 못 벌리게 생겼거든요. 저기서도 그렇게 나타나요. 저기 어디야 그 우편에서도 지금 필라델피아 거기는 이제 펜실베니아는 사전 투표가 별로 없어요. 우편 투표 접수된 거 보면 그러니까 30대 60 정도 비율이에요. 2대1 비율. 이거 3대 그러니까 30대 60 2대1 비율이요. 25대 뭐 70 정도 비율이에요. 공화다 민주가. 근데 민주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표도 있다. 그럼 우편 투표에서 벌써 한 25%는 일단 트럼프가 먹고 들어가는데 그럼 트럼프 옛날에 몇 프로 먹었냐? 10몇 프로 먹었어요. 필라델피아에서. 그러니까 둘 사이 비교를 해보면 10%? 둘 사이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한 10%, 한 8, 9%밖에 못 먹었다고요. 그때. 굉장히 작게 먹었어요. 한 10몇 프로 먹었겠구나. 전체가. 아니에요. 8%, 9%. 그렇죠. 전체가 아니요. 10한 1, 2% 먹었어요. 전번에. 13, 14%. 투표자 대비. 2016년에.
근데 그게 25%확 먹었다? 근데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10%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럼 저쪽은 10% 빠지면은 10% 정도 빠지면 그게 한 7만 표, 8만 표 빠진 거고 이쪽에서는 7, 8만 표가 올라간 건데 그러면은 표 차이가 14, 5만 표만큼이 줄어들어서 뭐 30한 5만 표밖에 표 차이가 안 나. 그럼 이건 펜실베니아 투표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전개되니까 이게 폭동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폭동을 저기 부추긴 거라고요, 저희들이. 절박해지니까. 그 BLM이란 극좌 세력이.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자,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조선중앙동아가 갑자기 착해진 척해요. 그래서 조선일보 6개 경합지 중 제일 큰 플로리다가 심상치 않다. 조선일보의 조의존, 이게 이상한 기사 많이 쓰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게 멍청한 게 부제를 보면요. 플로리다 지지율 차추월. 아니 플로리다를 자 보세요. 저는 사전투표와 우편투표로 들어온 사람들의 당적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여론조사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자들은 아직도 여론조사 갖고 얘기해. 실제 투표에 당적이 확인 가능하니까 이게 민주당 쪽 사람이냐 공화당 쪽 사람이냐를 가지고 당적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야말로 살아있는 데이터죠. 저기는 아직도 여론조사고 지금 투표 진행 중인데 그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동아일보는 뉴시스 기사를 해서 여기도 여론조사예요. 그 트럼프 핵심 승부처 플로리다에서 처음 바이든 앞서 RCP 조사서 평균 지지율 0.4%포인트 리드. 0.4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RCP라는 건 뭐냐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 그래가지고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그 악랄한 가짜 여론조사의 평균치예요. 자, 결국 동아나 중앙이나 보면 이게 동아나 조선이나 이게 조선에서 그린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 도널드 트럼프가 조금 0.4%포인트 올라간 그림이죠. 근데 출처를 가만히 보면 자료,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RCP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동아나 조선이나 실제 투표에서 당적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남들은 좀 눈 밝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을 가지고 보니까. 근데 얘들 아직도 여론조사 타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 친중 글로벌리스트들 여론조사가 왜 갑자기 착해졌어? 착해진 게 아니라 깨갱입니다. 깨갱. 현실 투표가 이미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회사 문 안 닫으려면 그나마 여론조사 회사가 문 안 닫으려면 급하게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조정해 갖고 0.4% 이게요 얘들이요 무슨 짓을 한다고 저는 보이냐면 샘플이 1000개밖에 안 되잖아요. 보통 1000개 뭐 많아봐야 1500개 이게 지역으로 할 땐 800개 600개도 해요. 그러면요 민주당 성향이 많이 나오는 지역에다 대고 샘플링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확 휘어버리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한 지역이 있다. 아까 펜실베니아 보세요. 필라델피아 집중해가지고 여론조사 돌리면요 바이든이 저기 그 트럼프 대비해서 70대 20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필라델피아에서만 여론조사하면 그러니까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 바이든이 이기는 데가 필라델피아 그리고 몇 개 큰 그 카운티들 몇 개 한 대여섯 개 힐러리 때 얘기할게요. 필라델피아 먹었고요. 대개 인구 20만 이상의 투표자 20만 이상 나온 큰 카운티들 그러니까 인구 한 3, 40만 되겠죠. 거기 몇 개 먹었고요. 한 대여섯 개. 그다음에 인구 10만 대의 카운티 한 2개쯤 먹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한 20개 카운티 되는데 중형 카운티, 소형 카운티 5만 표 나오는데 4만 표 나오는데 이런 데들은 다 그 트럼프가 가져갔었다고 2016년에. 저 카운티마다 성향이 달라요. 주가 아니라. 그럼 이게 랜드라인으로 하잖아요.
유선 전화로. 그러니까 이 주소를 안단 말이에요. 전화번호에 의한. 그러니까 어느 카운티에 때려주냐에 따라서 샘플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그런 짓을 해오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이게 실제 표가 들어오니까 아무리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의 그 봉사하고 있는 아주 진짜 삼류도 못 되는 악질 여론조사 회사라도 회사 간판을 계속 걸어야 되겠으니까 마지막에 가서 조정한 거라고, 이게 비벼가지고. 자, 그 마지막 가서 조정한 비벼가지고 한 거를 갖다가 대문간에 갖다 실어놓는 조선 동화는 뭐 하는 꼴이냐고요. 이미 여론조사 볼 게 없다니까요. 플로리다 같으면. 사전투표, 직접 사전투표, 우편 사전투표, 우편투표, VBM, IPEV 전부 당적이 확인돼요. 당적만 가지고 봐도 처음에 딱 스타트하고 딱 총 딱 쐈을 때 직접 사전투표는 시작도 안 했어요. 얘부터 시작해서 얘가 쫙 올라왔다. 우편투표가 민주당 쪽에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민주당 쪽이 그래서 막 뭐 80만 90만 막 이렇게 리드를 가지고 갔었어요. 이게 이제 직접 사전투표 딱 시작이 지난주 월요일 날 시작되니까 공화당 쪽이 많아져요. 공화당이 그 차이가 민주당 쪽 이 그 우편투표 차이를 1시간당 6,000표 7,000표씩 먹고서 올라간 거예요. 그 차이 좁히는 폭이 1시간당 6,000표 속도였어요. 지난부터 줄곧 그래요. 그러고 나서 지난 월요일 날은 이제 큰데 대충 끝나니까 이제 큰데라는 건 예를 플로리다 데이드 거기 완전히 민주당 좌파 성향인데 요번에는 이 직접 투표랑 그 직접 사전 투표하고 우편 투표 합친 거가 공화당 쪽에 안 밀려요. 거기서도 플로리다 데이드에서도 거기가 민주당 텃밭이거든요. 제일 인구 많은데요. 그 플로리다에서. 그리고 이제 플로리다 북쪽 가서 좀 인구 듬성듬성한 데는 거기 다 공화당 밭이야. 거기는 또 늦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사전 투표를 언제 시작했냐면 이번 주 월요일 날 시작했다고 일주일 늦게 시작했어요. 그 이번 주 금요일 날 끝나요. 거기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이제 뒷물이 또 쫙 밀고 들어오는 거죠. 공화당 쪽 당적 가진 사람들이 직접 사전 투표로. 그래가지고 보니까 공화당 당적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민주당 당적이 전부 바이든 찍고 공화당 당적이 전부 트럼프 찍는다고 했을 때, 근데 실제로는 민주당 당적으로 트럼프 찍는 사람이 공화당 당적으로 바이든 찍는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여론조사에 보면 한 15%포인트 많아요. 그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둘 다 똔똔 맞춰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겨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다 따라잡았다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게 한 10만 표, 뭐 8만 표, 9만 표 정도로 공화당 당적 가진 사람이 이 우편 투표 VBM과 직접 사전 투표 IPEV에 합한 거에서 공화당이 한 플로리다 전체에서 한 8만, 10만 정도, 8만 정도 지는 상태로 본투표 딱 들어가도 10만 정도 지는 상태 본투표 들어가도 본투표에서는 트럼프 공화당 쪽이 압도적이니까 그냥 쓸어버린다고요. 이제 상황이 그렇게 판이 보인단 말이에요. 판이 보이니까 이 악질적인 그 친중 글로벌리스트에 봉사하는 그걸 섬기는 이 삼류 여론조사 회사, 삼류 여론 조작 회사들도 이제는 데이터를 비비기 시작했다고요. 조정해서. 그거를 떡하니 조선하고 동아가 자기네 그 인터넷 신문, 동아 같으면 인터넷 신문 일면에 걸은 것 같은데? 아까 낮에 봤을 때? 아니지, 그건 김순덕이었고, 김순덕을 동아는 걸었고, 조선이 인터넷 신문 일면에 걸은 것 같아요, 낮에. 그건 바보들이죠. 진짜 실제 투표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아직도 RCP 그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의 이제 회사 어떻게 명운이나 건져보려고 데이터 비비고 있는 그거 베껴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현상뿐만이 아니에요. 이제 트럼프가 지난번에 못 먹은 데가 예를 들어 미네소타 못 먹었었고요. 아까 미네소타도 이제 이번에 트럼프 쪽으로 좀 자빠지는 것 같아요.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바다, 그 다음에 버지니아 당연히 못 먹고요. 버지니아는 거기는 민주당 강세고요. 네바다는 왔다 갔다 하던데고요. 뉴햄셔 전번에 한 못 먹었을 거예요.
뉴햄셔 아주 작은 숫자로 뉴햄셔도 이번에 트럼프 쪽으로 들어오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바이든한테 굉장히 불리한 이번에 이유들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우선 첫째 하나는 흑인의 트럼프 지지율이 오르면서 흑인 전체로는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흑인 전체로는 투표율이 뭐 5에서 10%포인트씩 낮아져요. 10에서 20%포인트, 10에서 20%포인트 이상 낮아지고 있다. 근데 지지율은 오르고. 그러면 흑인의 표 전체가 줄어드니까 그게 원래 민주당 텃밭인데 흑인 8%인가 9%가 못 먹었었어요. 트럼프 지난번에. 그 민주당 텃밭인데 거기서 그 텃밭이 사이즈가 줄어들었고 남은 텃밭 비율 중에 15에서 20%가 트럼프에 갈 거라고 지금 예측되거든요. 그러니까 2번 줄어드는 거예요. 자기 밭이.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 텃밭이 또 18세에서 24세 사이의 그 투표자들인데 여기가 투표율이 한 5%포인트, 10%포인트 낮아졌어요.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낮아졌어요. 여기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생각지도 않은 건데 우편 투표 에러율. 이게 우편 투표가 미국이 뭐 꼼꼼하게 적어야 돼요. 이게 그 특히 봉투까지도 다 사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봉투에 사인 빠졌다 그러면 버려버리는 게 까지도 않고 우편 투표 에러율이 민주당 쪽이 높아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우편 투표를 옛날부터 해오던 데들이 있어요. 뭐 아마 오레곤도 그렇고 네바다도 그렇고 아주 그 위스콘신도 그런데 잘 훈련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인구가 이렇게 인구 밀도가 듬성듬성하고 산촌이고 이런 데들이 우편 투표를 옛날부터 해오던 데라고. 그러면 유권자들도 거기 훈련이 돼 있고 관리자들도 훈련이 돼 있고 다 훈련이 돼 있어요. 그런 데들은 일찍 신청해서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프로세스가 안정돼 있다고요. 한 2-3개 주가 그래요. 근데 다른 주들은 자기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미리 우편 투표를 신청을 해야 돼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만 해도 펜실베니아만 해도 우편 투표 그렇게 민주당이 드라이브 걸었지만 제도 자체는 지난 화요일 현지 날짜로 지난 화요일 오후 5시로 우편 투표 신청이 마감됩니다. 신청을 해야 우편 투표 용지를 받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이제 그거 받아가지고 그게 꼼꼼하게 기록을 해야 되는데 이게 특히 흑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에러율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체 에러율 자체는 예전에는 한 1%대예요. 이게 1%, 2% 뭐 이 정도인데 에러가 난 중에 42%가 옛날에 흑인이에요. 옛날이 아니라 이번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프라이머리 때 에러가 난 것의 42%가. 근데 에러율 그래서 이게 전체 투표로 보면 이제 흑인 또 다른 요소 이런 것 때문에 이 우편 투표로 드라이브를 민주당이 걸어서 손해를 0.2%에서 0.5%포인트 정도 손해 본 것 같다라는 분석이 나와요 지금. 이건 얼마냐면 이게 100만 표에 2,000에서 5,000표 됩니다. 100만 표당 2,000에서 5,000표 나와요. 그러면 저게 무슨 얘기냐. 옛날 펜실베니아를 트럼프가 2만 표 먹었는데 2만 표 차이로 먹었어요. 펜실베니아가 한 600만 표, 뭐 700만 표급 되니까 저거면은 그거 나온다는 소리예요. 격전지에서는 결정적이에요. 100만 표당 한 2,000표, 그러니까 한 0.2%포인트에서 0.5%포인트면 굉장히 큰 차이가 나온다. 그러니까 이 작전을 잘못 쓴 거예요. 전략을. 그 다음에 이제 지표 자체가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미 연준 3, 4분기 성장률 예측이 나왔거든요. 이거 예측하는 데는 정해져 있어요. 미국이 이제 연준이 전국적으로 뭐 한 너댓 군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고 아틀란타에 있고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고 또 어디 있고 그래요. 한 너댓 군데 있을 텐데 서너 군데. 이 성장률 예측해 주는 데는 그 조지아 아틀란타에 있는 연준 지부에서 해줘요. 이거를. 그런데 거기서 이제 3, 4분기 최종 성장률 예측을 해줬거든요. 이게 37%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그 3, 4분기에 이 정도 성장할 거다라고 한 모든 예측을 다 뛰어넘은 거예요. 모든 예측을 다 뛰어넘은 폭입니다. 그러니까 V 급반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경제 회복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트럼프 재선에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죠. 그다음에 라스무센 대통령 업무 수행 지지율 보면 이번 주 들어서 전주에도 52%, 뭐 51% 이런 거 나왔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지금 월요일 날 52, 화요일 날 51, 수요일 날 52%. 그래서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업무 수행 지지율이. 참고로 이제 그 폴 전문가들은 올해같이 이제 그 트럼프나 지지해요 그러면 보복당할 비난당하거나 보복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이 있을 때는 그 투표 지지율보다 업무 수행 지지율이 오히려 더 정확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퍼센티지로 보면 국민의 51, 52% 정도가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가 그때 그랬죠. 그 에이미 그 코니 바레트 임명할 때 이거 한번 빠졌다가 투표 전주 가면 다시 50% 초반대 브라켓으로 들어갈 겁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절반쯤 요망상 섞어서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그렇게 됐네요. 51, 52. 저는 주말까지 가면서 이게 52, 53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라스무센의 트럼프 바이든 그 투표 지지율을 보면 수요일 날 이번 주 계속해서 이제 48대 47 뭐 이렇게 이기고 있어요. 트럼프가 1% 포인트 차이로 이깁니다. 참고로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거가 라스무센 이거가 2016년에 이 숫자가 맞았어요. 최종 숫자가. 지금 최종 숫자가 이제 내일 모레면 나오잖아요. 곧바로. 최종 숫자가 맞아요. 최종 국면이 되면서 이게 라스무센이 굉장히 정확해져 가요. 이게 축적된 무슨 노하우를 축적시키는 방법이 있나 봐요. 라스무센에. 그래서 46대 48 그러니까 트럼프 대 힐러리를 46대 48로 그때 이 투표 지지율을 했었고 그 투표 지지율 고스란히 득표율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2% 포인트쯤 트럼프가 낮았는데 미국의 특별한 선거제도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 선출인단에서는 낙승을 했죠. 그러니까 작은 주들을 많이 먹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냐면 만약에 올해 이제 그 라스무센이 마지막 선거전 최종이 만약에 뭐 49대 46이다, 48대 47이다 이렇게 해서 트럼프를 1% 혹은 2% 포인트로 높게 예측을 해도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더 나올 것 같아요. 실제 득표율은. 그러니까 라스무센이 만약에 49로 예측하면 실제 득표율은 51, 52쯤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그 말씀드렸지만 열정 차이가 너무 커요. 열정 차이가. 힐러리 때는요. 열정 차이가 그래도 힐러리가 그 유세도 하고 다니고 뭐 그 저기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필라델피아에 있었던 이브날 즉 11월 5일 저녁에 있었던 그 유세장 보세요. 그냥 한 10만 명이 쫙 5만 명이 쫙 모인 데서 완전 축제같이 유세하고 놀잖아요. 그런 게 있었다고 힐러리 때는. 근데 이 트럼프 지금 이번 선거 때서는 트럼프 열기는 그 2016년보다 훨씬 더 커져 있어요. 그런데 이 그 저선거 열기는 저기 바이든은 열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열정 차이 때문에 그 여론조사상 밝히는 지지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 그 성향보다 그게 한 1% 포인트 차이 나 있다. 근데 실제 투표장에 가는 걸로 따지면 차이가 더 벌어질 거다. 이게 특히 이런 차이가 더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왜 드냐면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바이든이 써왔던 그 가면이 지금 다 깨졌거든요. 아, 부담 없는 좀 무기력하고 좀 무능한 것 같지만 부담 없는 아저씨야. 트럼프 같이 들이대지 않아. 이게 바이든 최대의 무기였다고요. 그리고 그게 누구한테 먹혔었냐? 순진한 기독교인들한테 먹혔어요. 그런데 이게 최근 들어서 다 돌아섰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 라스무센 지지율이 애니콜에 빠렛하면서 쫙 올라간 거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 그쪽에서 많이 유입된 것 같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건 뭐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이런 추세들이 이 격전지에서는 결정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바다가 2016년에 2% 포인트 차이로 졌거든요.
26,000표, 2%포인트 차이로 졌었는데 이 정도는 지금 말아먹고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지금 그 민주당 쪽에서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2016년에 비해서 트럼프가 네바다 농촌 지역에서 8만 표 정도 더 벌고 있는 것 같다. 최소한. 그럼 엎어졌다는 소리 아니야, 네바다. 왜냐면 바이든이 힐러리보다 더 나올 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버지니아 같은 경우는 2016년에 22만 표, 전체 약 5% 정도로 졌는데 이게 흑인들이 이런 식이고 뭐 그 유트 그러니까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청년들이 이런 식이면은 버지니아도 이게 엎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제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을 빼고 나면 제일 그래도 규모가 있는 주 중에 혹은 그런 주 중에 제일 이 민주당이 센 데 중에 하나가 셋을 꼽으라 그러면 삼형제 꼽으라 그러면 오레곤, 콜로라도, 버지니아인데 그 버지니아가 깨진다는 얘기는 만약에 깨진다면 정말 이건 거의 기적입니다. 자, 이제 전략이 저는 승부를 결정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거는 이렇게 말씀으로는 드린 적이 있는데 화면으로는 정리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화면으로 정리해 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이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의 전략, 이건 저는 바이든 진영이라고 안 부릅니다. 바이든은 월급쟁이 사장입니다. 내세운 사장이고 저게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의 전략인데 이 자들이 아마 초여름 혹은 늦봄에 전략을 이렇게 결정했을 거라고 지금 추정이 됩니다. 전제는 뭐냐?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 온 나라가 마비되고 박살난다. 그때만 해도 아니 파우치가 그랬잖아요. 200만 300만 명까지 죽을 수 있습니다. 파우치가 질병관리본부 그 본부장이. 그러니까 온 나라가 마비되고 다 죽을 것 같다. 지금 미국이요 아무리 늘어나도 일단 사망률 자체가 굉장히 낮아져 있어요. 1% 뭐 이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거보다 더 낮아요. 그건 프랑스도 마찬가지고요. 프랑스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집에서 이렇게 투약하는 것도 많이 하고 그래서 또 긴급 병동도 다 확보돼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 중환자가 밀려들고 사망자가 늘어나고 사망률이 늘어나고 중환자가 밀려드는 게 그래서 병동이 넘쳐버리는 현상, 오버웰름 현상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병동 흐를 일 없고요. 사망률이 낮고 중환자 발생률이 낮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바로 이제 내달쯤에는 이게 아마 의료계가 좀 정치적인 것 같아요. 의료계가 정치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백신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서두를 수 있었을 것 같고 특히 그 항체 치료제 좀 더 서두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의료계 자체가 의료 쪽에 관련된 그 관료들이 이걸 이제 대선 이후로 늦추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인간 마루타 됐었잖아요. 그 루이제네론 또 일라이 릴리 이런 항체 치료제 지금 긴급 사용 허가 내줘도 될 것 같은데 결국 안 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선 끝나면 내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망률이 그렇게 높질 않을 거예요. 또 한 번 잡힐 거예요. 자, 근데 이들은 이제 지난 늦봄, 올해 또 초여름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려서 온 나라가 마비되고 박살난다. 이런 전제를 잡았던 것 같아요.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은. 이 전제에서부터 무슨 추론이 나오냐. 코로나를 빌미로 전통적 선거전을 없애자. 전통적 선거 캠페인 붙여놓으면 저거 트럼프 저거 그 화류계 엔터테인먼트 출신 저거 엔터테이너였고 그 TV 스타였고 대중 스타여갖고 저 말빨 당해낼 도리도 없고 저 카리스마 당해낼 도리도 없고 저 팬덤 당해낼 도리도 없고 거기다가 쟤는 2017년 1월 20일부터 이제 선거운동 재임 선거운동을 이미 신고를 해서 사조직을 전국적으로 200만 명을 길러놨는데 저거 당할 도리 없다. 그러니까 저 트럼프란 애가 뛸 수 있는 그 지평 없애버리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전통적 선거 캠페인을 없애버리고 비대면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선거 방식 또 우편 투표 방식을 띄우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술은 뭐냐면 그거 띄우려면 돈이 좀 필요하겠네. 그거 우리
우리 친중 글로벌리스트들 돈 아니면 돈 하면 우리 아니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글로벌리스트 부호들이 자금동원 어마무시하겠죠. 이제 그 8월 9월 달에 마지막 모금하는 그 2달 동안 바이든이 매달 트럼프보다 한 1억 2천만 달러, 1억 3천만 달러 이상씩 더 모금을 했어요. 근데 그 모금한 그 패턴을 보면 바이든 쪽은 큰 손 모금이고요. 트럼프 쪽은 작은 돼지 저금통 모금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글로벌리스트한테 돈 잡아가지고 야, 너 그거 불법이야라고 경고 안 했으면은 저 블룸버그 같으면은 플로리다 판 뒤집는다고 2만 명, 3만 명 새로운 그 투표 끌어들이겠다고 전과자들 벌금 안 내, 그러니까 교도소는 살고 나왔지만 벌금을 안 냈거나 무슨 뭐 배상금을 지불 안 해서 아직 법원이 명령한 배상금 혹은 벌금을 지불 안 해서 아직 투표권을 회복하지 못한 그 사람들 돈을 대신 내줘가지고 투표장에 끌고 나가겠다. 그래서 자기가 뭐 2억 불인가 3억 불을 쓰겠다 그랬었잖아요. 1억 불인가. 얘들 이런 애들이에요. 그 돈 하면 우리 아니겠어? 그래서 TV 광고를 압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주류 언론 보도에서 압도죠. 뭐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MSNBC, LA 타임스, 뭐 ABC, 뭐 모든 언론에서 압도를 했죠. 참고로 폭스 하나가 텔레비에서는 폭스 하나가 그거 다 합친 것만큼이나 그 시청률이 좋아요. 그래서 폭스가 해서 논하고 있죠. 특히 그 터커 칼슨 같은 경우에 아주 논하죠. 터커 칼슨이 미국 역사상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사 진행자가 됐어요. 커멘테이터가 됐어요. 근데 폭스 뉴스도 그렇고. 어쨌거나 주류 언론에서 압도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이. 어느 채널 돌리거나 다 트럼프 나쁜 놈 소리 나오는 거예요. 어느 채널 돌리거나 다 BLM은 성스러운 운동이고 어느 채널 돌리거나 미국은 시스테믹 레이시즘 아주 구조적으로 인종차별이 그 진행되고 있는 나라고 뭐 어느 채널 돌리거나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빅텍 이것도 자기들 진영이다 이거죠. 이번에 이제 뭐 완전히 드러났는데 구글, 페이스북, 트윗 그러니까 TV 광고로 압도하고 주류 언론으로 압도하고 빅텍으로 압도하고 그 비대면 선거전 그 셋이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지. 거기다 이제 사심까지 작동을 했죠. 자 이렇게 선거 전략을 잡고 나니까 후보의 개인 역량이 전혀 중요하지 않죠. 후보의 카리스마, 후보의 지도력, 후보의 대중 설득력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흑막 친중 글로벌리스트 세력이 주물럭거리기 쉽고 그리고 트럼프와 전혀 반대되는 캐릭터 이미지를 가지는 트럼프의 캐릭터 이미지는 강하잖아요. 들이대는 타입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와요 좀 무기력하고 좀 힘 빠진 것 같아도 부담 없는 착한 할배 이미지. 바이든 나와. 그래서 바이든이 낙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한 4월 5월경쯤에 저게 아마 결정됐을 거예요. 늦봄에. 바이든 그때 그 무렵에 낙점 받았거든요. 그래서 바이든이 민주당 프라이머리에서 초반에는 계속 졌어요. 그러다가 그때 낙점 받으면서 이 민주당을 움직이는 큰 손들이 뒤에서 딱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이 움직여주니까 그때 치고 올라와서 후보가 된 거죠. 자, 저희들의 전략 그거였습니다. 친중 글로벌리스트의 전략은. 거기에 비해서 트럼프 진영, 이제 사상적으로 하자면 이제 가치, 주권, 자유보수 진영. 여기서는 전략을 완전히 다르게 갈 수밖에 없죠.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으니까 주류 언론도 적이야. 빅텍도 적이야. 헐리우드도 적이야.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금융가도 적이야. 뭐 다 적이니까 간다. 코로나 기승부려 최소한 막으면서 간다. 왜냐? 미국인들의 타프한 근성을 믿는다. 미국 사람들 그 우리가 미드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지금 슬픔에 절어 있어 막 그 뭐 이제 남편이 죽었어, 아내가 죽었어, 자식이 죽었어. 근데 친구나 혹은 형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You need to move on. 야, 사는 사람은 살아야지. 계속 삶이라는 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이런 소리거든요. You need to move on. We can move on. 20몇만 명씩 죽어나가도 하루에 1000명씩 죽어나가도 삶은 이어져 간다. 라는 그러한 천연덕스러운 타프함, 삶에 관한.
이게 미국인한테 있다라고 딱 보는 거예요. 그 전제가 그거예요. 이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유세전도 밀어붙일 거고 우리는 가까호 방문, 그라운드 캔버싱도 할 거고 그걸 가까호 방문을 캔버싱이라 그러고요. 그라운드는 현장에서 뛰는 선거전이요. 근데 사인보드도 우리는 많이 붙일 거고 우리 깃발도 우리 열정적인 지지자들 많으니까 깃발도 많이 흔들 거고 유세도 많이 할 거고 집회도 많이 할 거고 우린 전통적 선거전 펼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우편 투표 저거 볼륨 늘어나면 관리 안 돼. 우리나라의 우체 시스템이라는 게 전 국민의 우편 투표 이거 감당 못하는 시스템이야. 직접 투표 많이 해야 돼. 직접 투표 주장하고. 일관되게 그걸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코로나가 200만 300만 갔으면 정말 저거 안 먹혔을 수 있어요. 근데 코로나가 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제가 말하는 건 사망자가 26만 27만 요때에서 이제 딱 선거전이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먹히는 거죠. 미국 사람들 타프하니까 저 두 개가 따당 먹힌 거예요. 전제랑 추론이. 그 전술은 뭐냐? 각성한 민초의 열정을 폭발시켜 가지고 파퓰리스트 봉기, 파퓰리스트 혁명 일으키겠다요. 거기다가 자 이런 캠페인 하려면 필사의 각오를 해야죠. 74살 먹은 할배야. 약간 비만해. 재수 없으면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 있어. 목숨 내놓고 뛴다 이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걸렸잖아요. 또 며칠만 낫잖아. 그거 사실 그 사건이요. 이 전술 전략의 최종적인 완성을 시켜준 사건입니다. 코로나 걸렸다 나온 사건이. 지금 트럼프요. 이번 주에 약 20군데 다녀요. 20군데. 전주에 트럼프가 11군데가 12군데 갔거든요. 이번 주에 20군데 간다고요. 결사적으로 뛰는 거예요. 결사적으로. We have to move on. 사람들 코로나 걸려. 코비드 걸려. 죽기도 해. 특히 관리 안 되는 사람들.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들. 마약에 쩔어 있다든지 뭐 HIV에 걸려 있다든지 뭐 노숙자도요. 전에 이제 제 그 댓글에 노숙자도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진짜로 가난해서 열심히 사는데 차 이렇게 세워놓고 차에서 쪽잠 자면서 열심히 살아보려는 사람 그 노숙자 말고요. 카트에다가 살림살이 다 얹어갖고 씻지도 않고 남이 먹다 버린 빵이나 뭐 음식 찌꺼기 그냥 스스럼 없이 주워 먹고 그러면서 카트 밀고 다녀. 그런 노숙자. HIV 걸려 있는 사람들 많고 퍽퍽 죽어나가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미국 지금 상태를 제가 총괄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우리 세뇌 탈출 자유동료 말씀드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화두로 꺼낸 조중동에 지금 어떻게 얘들 보고 있고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그걸 우리 그 사랑스러운 동아의 김순덕 논설위원께서 너무나 솔직하고 너무나 노골적으로 밝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걸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뇌탈출 자유동료 부탁드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목 프로덕션입니다. 많이들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와중에 세뇌탈출 꾸역꾸역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동아의 김순덕 그 의원이 참 악랄한 바이든 구원투서예요. 뭘 노리고 조중동이 이런 글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써봐야 미국 쪽에는 효과 없거든요. 자, 한국 교포의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필라델피아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젯밤에 필라델피아 월마트 털렸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두 번째 밤에 자, 그러면 지금 이 한국 교포들이 원래 민주당 성향이 많은데 한국 교포의 한 70% 정도가 트럼프 지지로 확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해 놓은 그 교민회장들 각 지역에 그 사람들도 교민 분위기가 그러니까 다 트럼프 지지로 바뀌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필라델피아 한인회장이 지금 그렇게 폭도에 의해 가지고 상점이 박살이 나고 한 3점씩 박살나면요 10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 날아갑니다.
다시 그거 다 인테리어하고 물건 쟁이고 치워내고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거의. 거기다가 뭐 세탁소 같은 거 했으면 옷이 없어졌잖아요. 손님 옷이. 리커스토어 리커가 다 도둑 맞았잖아요. 그 비싼 술들이 한 병에 50불 100불 하는 게 뒤에 창고까지 해서 1,100만 도둑 빠지면 한 20만 달러 20만 불 날라갔네. 그러니까 이게 이 필라델피아 한인들이 바이든 찍을 것 같아요? 안 찍습니다.